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4월 7일 목요일 오전 1시 12분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영상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4월 이제 둘째 주 이렇게 이제 중반부까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종목들도 한번 또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지금 시황에 대한 제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간으로는 내일 금요일에 제가 또 밤 10시 한 30분에서 40분 제가 최대한 좀 빨리 퇴근을 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라이브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주식 우리 종목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주 라이브마다 우리 종목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심 종목들까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시장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또 우리가 투자 마인드셋 다시 한번 잡아보고 또 멘탈을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음악을 또 신나게 들으면서 또 이렇게 힐링까지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금요일 밤 10시 반부터 40분 사이에 제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수요일 국내 시장 그다음에 오늘 지금도 미국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뭐 FOMC 회의록 발표 예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뭐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뭐 좀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좀 짙은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매파적 발언 어떤 발언을 했는지 뭐 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뭐 매파적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미리 좀 미국 증시가 뭐 나스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코인 시장까지 좀 급락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이제 국내 증시는 그래도 분위기가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미국 시장이 이걸 살짝 치워보면 지금 나스닥이 2.3%대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국내 시장도 좀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들도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다 급락을 지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 기준 금리 0.5%를 이제 뭐 이렇게 인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 얼만큼 유동성을 줄일 것이냐 이런 규모라든지 이거 일정을 뭐 빠르게 앞당길 것인지 이런 뭐 대조표 뭐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회의록에서 발표가 되면은 발표가 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리스크 해소로 다시 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그냥 뭐 반등이 나올 만한 재료가 없거나 뭐 다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뭔가 호재거리가 좀 없어서 좀 횡보를 하는 뭐 이런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조정받는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이제 긴축 우려 그다음에 뭐 러시아 뭐 추가 제재를 또 했다고 해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또 전쟁도 좀 벌써 전쟁 난지 3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째 지금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좀 이렇게 겹쳐서 좀 급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미국도 그렇고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코인도 그렇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랐으니까 일단 조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조정의 좀 실마리 뭐 조정의 실마리는 아니고 뭔가 조정의 이유가 좀 더 좀 큰 리스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되면 일단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뭐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뭐 부채가 좀 많거나 그래 좀 그러니까 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은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만큼 뭐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고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감소가 되면 그만큼 투자 자금 같은 것들이 뭐 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좀 침체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게 계속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증시가 아니고 이런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 된다면 이제 그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막 부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코인이 안전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아니면은 뭐 위험 자산이냐, 뭐 이런 걸로도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끼리. 아무튼 코인은 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약간 부각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특히 이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성까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번 실적이 고점, 그러니까 실적 고점, 아웃의 우려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정말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 이유가 일단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ABL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의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확신은 그래도 좀 있으신 편이고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확신을 쌓아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버틸 수가 있는 것 같고 한데 이제 추가적인 자금이 좀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뭐 진짜로 당장 쓸 돈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내가 뭐 대출을 받았거나 뭐 신용을 썼거나 뭐 미수를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더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건강하지 않은 이 투자 자금 뭔가 뭐 진짜 사채를 쓰거나 아니면 진짜 연끌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출 뭐 미수 뭐 이런 그 뭐라 하죠? 아무튼 그런 것을 했을 때 또 뭐 반대 매매 터지기도 하고 그럼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더 이제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매도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우리 ABL 바이오가 지금 공매도랑 열심히 좀 싸우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또 못 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증시가 더 못 가는 이유는 이제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만 하고 있고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러한 이유가 일단은 3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출은 정말 거의 역사적으로 지금 최고점이에요. 그 최고로 지금 수출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해서 이 수출 그러니까 그 뭐라죠?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에너지 뭐 그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려면 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제발 좀 종식이 돼가지고 좀 물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잘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금리까지도 더 이렇게 겹겹이 겹쳐 있어서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장은 지금 더 어려운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실적이나 성장성까지 받쳐줘야 된다. 아니면 뭐 정말 테마가 뭐 엄청난 테마가 실리거나 뭐 작년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최근에 뭐 대선주라든지 뭐 안랩 뭐 이런 종목들 이런 뭐 테마주들이 완전히 성향이 그런 쪽으로 가서 뭐 증시에서 그냥 뭐 자금이 먼저 싹 쏠려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ABL 바이오를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실적도 좀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될 거고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좀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캠을 켰어요. 제가 왜냐면 지금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잠이 와가지고 어, 막 눈도 감기고 그리고 막 지금 제가 코로나 이게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그냥 캠 안 켜고 찍다 보면은 약간 NG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침하고 막 표정 풀리고 그러면은 제가 영상 끊었다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캠을 켰어요. 좀 더 라이브 같은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뭔가 제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또 제가 뭐 엄청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괜찮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캠을 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을 조금 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가 지금 뭐 환율이 좀 어떤지 한번 볼게요. 환율은 지금 그래도 이때를 보시면 지금 1242원 80전을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올랐고 4월 6일 그러니까 날짜로 이제 어제죠. 어제도 뭐 한 5.6원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안 좋고 그다음에 금리도 뭐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30년 뭐 10년 뭐 이런 국채 이런 부분들 다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도 좀 보시면 외국인 계속 팔고 있죠. 기관도 팔고 개인만 지금 계속 주구장창 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좀 덜 빠졌네요 오늘. 뭐 0.98 거의 1%좀 안 되게 빠졌는데 일단은 내일 좀 개파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개파락해서 한 61선 정도 지켜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뭐 61선 지켜주는 모습 보이고 좀 급락이 좀 심하다. 그리고 이제 21선도 조금씩 더 올라와야 되니까 한 920선이나 아니면 한 910선까지 좀 밀리면 그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국내 시장을 좀 봐야겠네요. 내일 국내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지수 나스닥도 나스닥 이걸로 보면 안 돼. 이거는 뭐 그냥 안 볼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또 확인을 해볼 만한 게 이제 실적 그 이제 시즌인데 ABL 바이오가 작년 1분기 실적을 언제 좀 발표했는지 보려고 그래요. 어, 5월 14일? 이때는 왜 5월 14일에 이게 제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1분기 보고서는 5월 14일 날 올라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4월 말에서 5월 뭐 중순 사이에 일단은 분기 보고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5월 14일 날 제출을 했었구나 작년에.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ABL 바이오부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좀 약했어요. 장 초반에는 좀 이렇게 약세로 출발이 되다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뭐 아래로 좀 지켜줄 만한 그러니까 좀 이평선들이 좀 남아 있죠. 일단은 121선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증시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서 빠지면은 일단은 이 241선까지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1선을 뭐 살짝 뭐 더 이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고 내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 본 다음에 그때 좀 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때 갭 상승을 했던 시가 24,950원 24,950원 정도를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121선 지켜주는지 121선 아래로 쭉 빠지면 때는 뭐 그냥 과감하게 뭐 전량 매수를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지금 기대가 되는 것은 뭐 내일부터 이제 학회가 진행이 될 텐데 학회 이후 그러니까 학회 뭐 중간이나
뭐 아니면 좀 좋은 소식이나 뭐 뉴스들이 에 의해서 뭐 급등이 한번 나와주거나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요, 뭔가 하회를 기대하고 매수를 했던 추가 매수 분량들은 일단 매도를 조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하회 끝나면 빠지는 성향이 짙거든요. 이제 4월 달에도 그냥 뭐 이거 A자 형태가 나왔죠. A자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뭐 이 정도 이렇게 한 3만 원대까지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이때까지 안 빠지면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기서 받쳐준다는 전제 조건은 학회가 끝나도 기술 이전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회 끝나고 아직 실적까지는 좀 있으니까 뭐 실적 발표가 일단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 그 부분이 수령이 되면, 인식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학회 끝나고는 조금 물량을 조절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준다면, 안 오르면 계속 그냥 추가 매수하면서 홀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매크로 환경도 바이오 종목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뭐 매크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모멘텀이 좋고 해도 실적도 좋고 해도 일단은 학회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이 커요.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또 생각을 개인마다 보시는, 이걸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뭔가 계획에 따라서 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려스러웠던 게 이거였어요. 주봉상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주봉상 이게 이거를 세 개로 저는 한 세트를 보고 싶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 더 나와 버렸죠. 그리고 밑에 21선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20 주봉선까지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래도 나름 더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약간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일단 이렇게 음봉으로 좀 이번 주까지 좀 약세인 상태고, 근데 이게 또 어느새 또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올라갈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주봉상 만약에 크게 이런 식으로 뭐 1월 초처럼 이렇게 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그때는 꼭 비중을 한번 조금은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르면 다시 또 오르는 대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는 있으니까요. 월봉, 네, 월봉도 지금 좀 일단은 뭐 5일선을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또 윗꼬리 한번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월봉에서 관건은 우리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컵 위드 핸들 패턴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효하죠. 이 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이렇게 컵 위드 핸들 패턴, 이렇게 한번 기대해보고 지켜보자. 네, 월봉이니까 장기적인 측면으로 한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더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5월 달에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이제 직접 진짜로 0.5% 올라가고 뭐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 긴축, 양적 완화 긴축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면 또 그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린 지켜보자. 적어도 한 진짜 상반기 한 6월 7월까지. 그리고 일단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또 기대감이 실릴 수도 있어요.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은 저번에 이제 예전에 이 4만 원 고점을 찍었을 때는 진짜로 그냥 기대감이었어요. 기대감. 그리고 그냥 뉴스에 의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이때가 아니구나. 이때죠, 이때. 그래서 근데 이때는 사실은 뭐 기사 내용도 그렇고 맥락 자체가 그냥 아예 틀렸어요. 이때는 그냥 빅파마들이 관심 보이는 중, 관심만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실사까지 마쳤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산호피 그거 빼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제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리포트 제출하고 뭐 기업들이랑 또 협의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실사까지 하고 하는데 1년 넘게 걸린 거죠. 그래서 산호피랑 계약이 빵 터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일단 실사까지 맞춰진 상태다. 그리고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 원칙 아시죠? 매도 원칙 1원칙 분할 매도, 이렇게 윗골이 긴 장대 음봉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뭐 한 30% 그래 거래량도 터졌죠. 이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라.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신호는 안 나왔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 34,800원의 고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좀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 4월 ACR보다는 6월 달에 바이오 유럽이 좀 더 유력할 것 같아요. 바이오 유럽에서 그래도 그나마 많이 기술 이전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달 바이오 유럽 학회에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6, 7월까지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이게 일단은 NKMX 같은 경우가 NKMX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상승으로 끝났네. 제가 좀 의심쩍다고 했잖아요. 다 빠지는데 얘만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래도 한 30% 정도 올랐는데 한 40% 정도 올랐네요. NKMX가 올랐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스코 초록 채택됐다는 이런 뉴스. 그래서 뭔가 아스코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종목별로. 그러면은 매드팩토도 일단 아스코에 참여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참여했던 기업이 또 매드팩토잖아요. 그래서 매드팩토도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선별적으로 일단은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노맨 컴퍼니도 일단은 오늘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4.13%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도 좀 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4%대 3만원까지 올라오는 이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이 약간 저항 라인을 지금 딱 걸쳐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현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가 만약에 내일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더 늘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학회 모멘텀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직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오늘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고 별다른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학회 기대감이 좀 이게 선별적으로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NKMX는 약간 뭐 이런 초록 제출 그런 뭔가 기대감이 미리 이런 정보통이 좀 빠른 이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이렇게 매집을 해서 좀 이렇게 가격을 좀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이 나왔던 게 이 뉴스 나오고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라인에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던 라인들. 그리고 바이오에서 좀 올랐던 종목이 뭐 앞타바이오는 아니고 아까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도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앞타머 사이언스도 좀 올랐거든요. 앞타머 사이언스도 약간 지놈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은 앞타바이오도 지금 제가 아주 뭐 소량 정도 들고 있고 지노맨 컴퍼니는 그래도 좀 비중을 좀 들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춘 다음에 학회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비중을 다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매드팩토와 오스코텍은 별 흐름 없고 오스코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뭐 끝나는데도 지금 계속 나스닥 거의 2.7% 이러다 뭐 3% 이상 빠질 것 같은데 일단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급락 이유는 뭐 이런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긴축 이런 부분들에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뭐 이런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놓으신다면 전혀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다. 그냥 제가 또 이 단골 멘트죠. 우리가 그냥 좀 기다려야 될 시간이 좀 더 길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투자들의 대가 뭐 존리 대표 그다음에 강방천 회장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최근에 보고 있는 이동훈 이 SK 바이오 투자센터장 이 책을 이제 쓰신 뭐 제가 책 그건 이거 보여줘도 되나? 제 돈 주고 그냥 산 겁니다. 내 돈 내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 좀 강의를 그 세바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일단 투자는 빨리 수익이 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돈의 속성을 쓰신 김성호 회장의 이런 여러 가지 조언 같은 것들을 들어보신다면 일단 투자는 빨리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돈은 쉽게 벌면 쉽게 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내가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과정을 우리가 즐기고 한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철학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또 라이브에서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더 성숙한 투자, 건강한 투자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좀 더 과감한 투자 이렇게 좀 더 계획적인 투자 이렇게 해서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이 결실을 맺는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저는 내일 라이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